일단 이것도 이제 어쨌든 영상으로 나올 테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보고 계실 겁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안녕하십니까. 해주시겠어요? 네. 저 문경에서 카페선이라고 카인도크를 운영하고 있는 황선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이 원래 고향이세요? 문경 읍이 완전히 고향이에요. 중간에 제주도 한번 제주도는 어떻게? 제주도를 27살 때 가갖고 이제 30살 되기 직전에 돌아왔는데 원래 문경에서 네. 굽네 치킨집을 했어요. 아,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적성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네. 돈이 벌고 싶어서 했는데 돈 버는 게 적성이 아니구나 시작해갖고 그걸 이제 막 울면서 일하고 출근하고 하다가 이건 팔아야겠다. 출근하면 우는 게 루틴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팔고 제주도 가서 카페 해야겠다 하고 갔는데 처참히 망했죠. 아 제주도에서? 오픈도 못하고 사기당했어요.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시작한 게 지금 카페선일 1호점 을 시작했고, 그리고 2년 3년 후에 이제 2호점을 그래도 지금은 좀 안정적이신가 보네요. 맞아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버니까 돈 버는 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많이 벌진 않는데 이제 순환이 되는 게 재밌더라고요. 돈도 울면서 보는 것보단 웃으면서 보는 게 그 제주도 이야기 실례 안 되면 좀 자세히 해주실 수도 있어요. 네. 아마 저도 그렇고 나중에 이거 잘 되면 제주도 가서 안 해봐야지 뭐 이런 뭐 분들도 계실 거고. 제주도 좋죠. 얘기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제주도 처음에 가게 된 계기가 그렇게 이제 가게를 하다가 너무 지루하고 삶의 의욕이 크게 없어져서 진짜 호련히 떠났어요. 처음 가봤어요 그때. 여행이라는 것도 아예 안 해봤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여행을 가야겠다. 그때가 그해 3월 달이었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 렌트하고 그냥 막 지냈어요. 지내다 보니까 한 2주 정도 지냈나? 이게 또 여행하는 사람들끼리 동행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네이버인가 다음 카페.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동행자를 구했는데 그 친구는 서치력이 엄청 좋은 친구였고 저는 기동력이 좋은 사람. 이제 그 친구랑 한 2주 동안 카페를 하루에 2-3개 정도 지속적으로 계속 다니면서 너무 재밌다. 이 카페라는 거를 많이 안 다녔었거든요. 카페를 다니면서 너무 행복하구나.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일을 또 하는데 진짜 그땐 일이 아예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해 7월 달에 가게 내놓고 팔고 8월 달에 계약을 하러 갔어요. 제주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갖고 부동산 인터넷에 있는 거 보고 실제로 부동산 가지도 않고 인터넷에 있는 부동산만 연락드려서 만나고 너무 신나니까 계약금을 덜컥 줘버린 거죠. 근데 이게 제주도는 연세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만약에 3년 계약하면 보증금의 월세를 3년치를 한 번에 다 줘야 돼. 그 돈이 3천만 원 정도 됐는데 그걸 다 줘버렸는데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이중 계약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망연자실을 했지만은 그래도 제주도에 왔으니까 살아야지 이러고 그 3월 달에 여행하다 만나신 분이 게스트하우스에 스텝으로 일하신다 그래서 거기 와서 일해라. 옳다쿠니에서도 거길 갔죠. 거기가 제주도 온평리 쪽에 있는 제주에 살다라는 게스트하우스였는데 거기가 게스트하우스 1세대 이제 제주도에 계신 그런 낭만 가득하신 분들이 살고 있는 1세대였어요. 막 이름 되면 알만한 가수들도 거기에 오래 있었고 뭐 이런 곳이었는데 거기 가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일은 아무도 안 하지. 다들 막 뒹굴뒹굴 기타 치며 놀고 저녁에 술 먹고 기타 치고 모닥불 펴놓고 이렇게 살다가 그 생활이 이제 지겨워질 때쯤 성산 쪽에 가면 성산 일출봉 있는 쪽에 가면 플레이스 캠프라고 호텔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입사를 하게 돼갖고 거기 안에 스피닝 울프라고 펍에 이제 셰프로 들어가서 거기서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일을 계속 하면서 이제 거기 있던 친구들하고 제주도에서 노는 방법을 배운 거죠. 아무래도 펍이다 보니까 출근 전에 아침에 가서 바다 수영하고 회사 가서 이제 착장 바꾸고 출근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막 그 회사 내부에서 여는 프리마켓이라던가 저희 펍 안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뭐 공연이나 기획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넘어 배우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즐거워갖고 제주도는 한 2년 정도 있으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루즈해진다? 이런 느낌이 또 와서 이렇게 제주도에서 살다가 이제 올라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그것마저도 다시 도피였어요. 너무 행복한 삶을 지속적으로 사니까 이게 나중에는 좀 두려워지더라고요. 계속 이 삶을 추구하지 않을까.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미래에 대한 또 두려움이 다가와서 이제 올라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올라왔는데 이제 벌어놓은 돈은 다 쓴 상태로 그 중에 2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취직하려니까 공장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저는 출결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학창 시절에.
그래서 취직이 안 되는구나 해서 제주도를 처음 가려고 했었던 그 이유, 내 공간을 운영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돈이 200만 원밖에 없어서 이제 친구들한테 고민을 털어놓죠. 근데 이미 친구들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 이게 오래된 고향 친구들. 얘는 망했으니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갖고 그 카페 선일이라는 곳을 창업할 때 친구들이 다 빌려준 돈이었어. 보증금도 내주고 공사 비용도 다 내주고 뭐 기물 살 돈 이런 거 다 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카페 선일은 제가 제주도에 있으면서 다녔던 카페들의 이미지 한 개씩 따서 그 100개의 카페 이미지 한 개씩이 모여있는 공간이었어. 뭐 색감도 그렇고 커피를 사실 할 줄 모르고 오픈했거든요. 라떼 한 잔도 안 먹어본 상태였어요. 맨날 가면 아메리카노 먹고 뭐 이렇게 커피의 종류의 다양성은 아예 모르는 무지한 상태였고 이제 머신기 살 돈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ROK 수동 에스프레소 머신기 아세요? 그걸로 이제 오픈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테스팅도 안 하고 맛 테스팅 이런 거 안 하고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럼 써야지. 그래서 드론기 그라인드 한 개 사고 그 ROK로 그렇게 막 시작했던 그런 공간인데 제주도를 가지 않았으면 이 공간 차리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주도에서 한 2년 정도 경험한 게 제 인생 모든 경험이 거기 다 있는데 그 경험을 녹여낸 게 카페 선일이라서 제주도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 한 5시간, 6시간 듣다가 지친 사람도 있거든요. 친구들 중에.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가고 싶네요. 약간 문경에 있는 제주도. 맞아요. 네. 딱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처음에 막 맛도 모르고 맞아요. 라떼도 뭔 맛인지 모르고 그냥 먹어봐야 알잖아요. 이게 맞아요. 맛있는 건지 안 맛있는 건지. 근데 어떻게 잘 되셨어요? 그래서 오픈할 때 저는 그때 SNS로 홍보를 시작했는데 그 SNS의 첫날 첫 게시물의 글에 제가 코멘트를 이렇게 해요. 저는 커피를 할 줄 모르는데도 카페를 차렸다. 근데 이 공간은 우리가 공간에서 우리의 시간을 소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맛있는 커피가 드시고 싶으신 분들 말고 이 공간에서 나랑 놀고 싶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담백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할 줄 모른다. 대신 돈은 받을 거다. 근데 나랑 놀자. 그렇게 해서 동네에 이제 친구들이랑 뭐 동생들이랑 처음에 와서 커피를 마셨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은 저 사람 제주도에 있다 왔다고 하고 커피 장인이고 막 수염 있고 막 이렇게 한 10년 커피 했다더라.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죠. 이제 자기들끼리 스토리를 만들어내잖아요. 소비자들끼리. 고객님들이 스토리를 막 만들어내는데 이제는 거부는 안 하죠.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면 그죠. 아니에요 말 안 하고 재밌네요 뭐 이렇게 반응하고 그러다가 이미지를 그렇게 구축해 나갔어. 그러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꾸 인기가 많아져서 저는 아직도 의문이거든요. 저는 저희 가게를 고물상이라고 표현하는데 되게 레트로해요. 뭐 자개상도 실제로 어떤 할머니가 버리던 거 제가 저 주세요 해서 집에 갖다 놓은 거고 막 그런 식으로 집에 갖다 놓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만든 카페거든요. 고물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좋아할까? 기분 좋게 맨날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100잔이 팔리더라고요, 커피가. 이거를 100잔 계속 짜고 있어요, 손으로. 전완근 막 찢어지기 전에 근질이 바뀌기 혼자서 시작했어요. 운영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해 8월 달에 알바 친구를 한 명 잠시 한두 시간 정도 쓰는 걸로 같이 하다가 그리고 그해 12월 달에 누나를 꼬셨어요. 회사 다니고 있는. 왠지 이거 성공할 것 같은. 사업을 많이 해보진 않았죠. 이 아이템 전국적으로 퍼뜨릴 수 있을 것 같다. 나한테 붙을래. 300 정도 받는 월급을 받을래. 나랑 어느 날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통장에 한 10억씩 꽂히는 그런 삶을 살아볼래. 그 말 딱 던졌는데 뭔가 마음이 동했나 봐요. 그해 12월 달에 와버렸어요. 회사를 퇴사하고. 그래서 이제 현재는 모든 사무적인 것들은 누나가 보고 저는 앞에서 이제 쇼맨으로 남아있고 그렇게 해서 모든 운대가 하나하나 맞아서 갑자기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서 방송을 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사실상 모든 감성은 다 깨졌죠. 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니까 되더라고요. 솔직한 게 먹혔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프랜차이즈화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 이름으로 만든 카페라서 이거는 이제 사람들 봤을 때 아이덴티티가 너무 강하고 그 공간 자체도 아이덴티티가 너무 강하고 그 동네와 톤앤 매너가 굉장히 잘 맞거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근데 이미 사업을 하겠다고 방향을 전향한 상태니 두 번째 브랜드를 런칭을 해보자 하고 그 당시에 디자이너도 있었고 공간 만드는
걸 좋아하는 저도 있었고 뭐 그 옆에 디자이너들하고 막 예술가들하고 엄청 많이 모여 있는 상태였어. 이 카페 성일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사이트를 모아서 만든 게 카인드워크라는 2호점이에요. 어떤 느슨한 크루 같은 게 만들어진 거예요? 맞아요. 정직원 막 이런 관계 아니에요. 이 크루로 동네 이제 테마파크에 있는 곳에 막 공연 연출 기획하고 근데 이제 나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돈들이라서 우린 경험해보자 이러고 어차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칭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험자들이 있으니 그런 크루들하고 계속 만났던. 그래서 서로 일을 해줄 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관계들. 되게 저는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맞아. 그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같은 것도 아세요? 원래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은 갖고 하는데 네, 근데 그런 거는 전적으로는 하진 않고 뭐 시나 아니면 대학교에서나 창업 지원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받고 이제는 다 막 처음에 초창기 때는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런 거 하시면은 지역에서는 저는 물론 민간 영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지역에서 좀 제 사례를 남기고 더 좀 알려지고 하려면 저는 지자체나 기관이랑 좀 반드시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맞아요. 해요. 확실히 근데 서울에는 기업들이 일을 다 주니까 맞아요. 그런 연결고리가 없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지역에서는 뭐 시나 재단이나 어떤 그런 센터 기관 같은 곳들에 이렇게 알려지면은 훨씬 기회가 많이 창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간도 2개나 있으시고 그런 크루도 있으시니까 뭔가 좀 더 많은 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야기는 충분히 들은 것 같고 네. 마케팅에 대해서 고민이 좀 된다 하셨는데 맞아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거를 마케팅적인 부분을 사실 이제 SNS로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뭐 블로그나 이런 것들 이제 진짜 경험한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번져 나갔는데 그거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제 입장은 그걸 이제 이만큼 쌓인 인프라를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건 해본 적이 크게 없고 얘기를 들어도 선택하기가 선뜻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마케팅에 대해서.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최대한은 하게 되는데 방향이 정확히 어떤 방향인지를 인지를 잘 못하겠다. 그리고 모든 행동이 자꾸 의심이 되는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아니면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잠시만요. 제가 인스타랑 네이버 같은 거 한번 봐볼게요. 네. 다른 얘기인데 네.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되나요? 네. 카페를 어떻게 한 달이나 닫아요? 그거는 네.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본점을 이전할 계획으로. 근데 제가 뭐 봤을 때 정확히 고민점이 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다들 그러니까 이제 보고 있으면 잘 되고 있다. 근데 이걸 유지하고 싶다? 아니면 좀 어떻게 이제 디벨롭하고 싶다. 네. 더 나가고 싶다? 이게 욕심이 커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 사이즈면은 레퍼런스 확보해서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약간 릴스 잘하는 집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무조건 릴스를 해야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선일님께서 추구하는 방향이 프랜차이즈도 할 거고 아니면은 예술인들과의 어떤 다른 엔터테인먼트 활동 같은 것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통합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글리밤이라는 회사가 있고 콘텐츠 만들고 공연 같은 것도 하고 행사 기획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카페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글리밤 운영하는 카페가 런디스타운이 되는 거죠. 모 회사라고 해야 되나? 네. 거기에서 이제 뿌려내려서 여러 가지 사업군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업자를 한번 정리한 다음에 브랜딩을 하는 게 일단 방향으로서 좋은 것 같고 왜냐하면 중구난방이면 조금 맞아요. 대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 여름에 이거를 이제 딱 정립을 한 거예요. 어글리밤은 힙합 레이블이냐, 콘텐츠 그룹이냐, 기획사냐, 엔터테인먼트냐, 엔터테인먼트라고 하죠. 근데 사람들한테는 힙합 엔터테인먼트 이상하니까 힙합 레이블이라고 해야겠다. 근데 힙합 레이블이 카페를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이해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제 연쇄적으로 하는 활동들을 설득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소개해야 되느냐, 이 조직 구조가 어떻게 정립되어 있어야 되느냐. 근데 저는 진짜 막 이만 전지 있잖아요. 막 썼어요. 근데 그거를 진짜 1년 동안 했어요. 전지에다가. 근데 이제 브랜딩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좀 가치의 정렬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정렬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카페에 선일이 있고 카인도크가 있고 예술 크루들이 있고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어떤 한 뿌리 안에서 연쇄적으로 딱 일어나야 내가 마케팅적인 고민이든 뭐든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정립이 안 되면
아 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아. 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그게 제일 불안한 맞아요. 그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사이트를 얻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네. 가닥은 있으니까 알겠는데 더 많은 걸 딱 뿌려보려고 하면 턱 막히는 거고 엄청난 큰 장벽이 하나 너 어디가 이러고 탁 막아버리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선생님이 쇼맨이기도 하고 브랜드적인 감각이 좋은 것 같아서 사실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 안에서 조직을 어떻게 개편하고 정립하고 설명하고 설득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에 대한 정리만 되면은 훨씬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릴스를 만들 때도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글리밤 인스타그램 할 때도 사실 지금도 고민이 되는 게 우리가 하는 행사인데 여기 안 올리면 짜쳐 보이잖아요. 맞아. 근데 사실 올리면 조회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알고리즘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콘텐츠랑 연계를 해가지고 올리자. 그래도 조회수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약간 요런 정도다. 어제 그것도 고민돼. 거의 흐트러짐. 그러니까 이 나를 찾는 방문자들이나 나를 소비하는 소비자들한테 이미지 소비되는 게 그게 가속되는 게 제일 두려운 부분이라서.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캐릭터가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막 진중하게 앉아서 뭐 마케팅 얘기하고 비즈니스 얘기하고 브랜딩 얘기하고 근데 이것도 계속 할 건데 아티스토리라고 해가지고 약간 연기나 연출적인 요소가 들어가고 좀 재밌는데 제가 직접 이제 플레이어로 나서는 걸 보여주잖아요. 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일단 좋아하고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1만 조회수 넘겨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 저도 이제 배워가고 있는 입장이니까 약간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요 삼삼 아파트먼트라는 카페가 여기는 자주 봤습니다. 사장님들이 좀 셀럽이라는데요. 맞아요. 네, 빈지노 친구라는데요. 맞아요. 보면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그 셀럽으로 커가는 과정에 한번 스쳐 지나가는 경우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이 공간 자체가 네. 좀 힙한 공간이다. 그냥 힙한 사람들이 뭐 근데 확실히 이 영상도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런 깔 같은 거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어제 발견한 계정인데 까사미아라는 가구 아세요? 아 봤어요. 저 요새 자주 보고 그 아저씨들. 그 사람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한 번 딱 하면 제가 거기 계정에 들어가서 릴스를 막 10개씩 보고 있는 저도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도 그런 걱정하겠죠. 이제 괜찮아요. 이거 좀 질릴 것 같은데? 다음에 뭐 하지? 맞아. 그런 고민 할 그러면서 거예요. 매너리즘 한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 똑같이 겪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콘텐츠를 내보내긴 할 건데 그 안에서 어떻게 변주를 줄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글리맘이라는 채널에서 뭐 예술가의 비즈니스, 브랜딩, 파이프라인, 기획, 그 다음에 제가 직접 플레이어로 나서서 보여주는 뭐 아티스토리 이런 걸 하다가 그냥 갑자기 막 플레이리스트를 올려. 그럼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전 플레이리스트 채널이 따로 있어요. 막 아니면 갑자기 식물을 식재하는 모습을 올려. 그럼 좀 이상하다. 근데 식물 식재하는 모습을 카페 대표로서 올려. 그럼 한 50% 걸려있다. 근데 왜 내가 이 카페에서 이 식물을 식재하는지에 대해서 올려. 그럼 브랜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콘텐츠 하나에도 그러면 연결 고리를. 그 선일이라는 회사로부터 왜 이런 활동을 하는지가 다 설득이 되면은 사실 뭘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마케팅이라는 게 지금 대기업급이 아니라면 다 브랜딩적인 요소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 브랜딩이 말하는 게 일관적이고 정렬적인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 게 한번 완성이 되면 제가 봤을 때 이제 선일리라는 브랜드는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상태이고 막 이제 확장도 준비하시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잘 정립만 하시고 어떤 콘텐츠 같은 것들을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선일님이 해야 되는 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뭔가 지속적인 브랜드의 콘텐츠를 이제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 브랜드의 콘텐츠를 보고 그 아래 브랜드랑 이제 연관이 있다는 걸 슬슬 느끼면서 외부에서 봤을 때도 그 선일의 세계관, 성이 쌓이는 거죠. 그런 걸 할 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아까부터 조직을 정리하라고 했던 것 중에 제일 와닿았던 게 뭐냐면 모베럭스 아세요? 사실 모베럭스 위에 모비스 그룹이 있잖아요. 그 아래 이제 모베럭스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무비랜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미디어로 모티비가 있는 거죠. 유튜브 채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 사람들은 확실히 대기업에서 일을 오래 한 사람이라. 그럼 카페 선일은 선일이라는 회사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브랜드냐, 카인드워크는 선일이라는 회사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브랜드냐, 이게 다 정립이 되고 미디어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뻗어나가는
게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청주에 살고 있지만 미디어를 하니까 서울에서 강의를 불러주고 네, 약간 그렇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선일도 카인도크도 사실 스토리는 만들 때 다 고민을 해서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내야 되냐가 제일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카인도크도 이름이 선일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작업은 뒤에서 다 해놨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출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것도 실력이잖아요. 그거를 잘 설명하고 딱 정리해서 우리를 경험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아도 딱 보일 수 있게끔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해볼까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던 그 마케팅이라는 부분은 우리 회사를 어떻게 내가 굳이 막 이건 이거 저거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뭔가 카드 뉴스 하나 보듯이 딱 보면 이해관계도가 쫙 보이는 그런 단어, 뭐 명칭 아니면 진짜 카드 뉴스, 뭐 리플렛 이런 게 만들어지고 싶은 거지. 그게 인스타여도 되고 그게 뭐 우리의 자체 웹이어도 되고 그러고 싶은 거죠. 저도 그런 니즈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은 뭐 어글리밤, 런디스타운, 본보야지, 미드타운 스쿼드, 허슬러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어떻게 브랜드화 시키고자 한 거죠. 이런 거를 한 번에 설명하고 싶다. 그래서 입구에 보시면 A1 사이즈 액자에 브랜드 설명 다 적어놨어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종종 보는데 대부분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맞아. 근데 그 소수의 누군가가 알아줬을 때 성취감이라고 또 하고 오는 반응, 그 값어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은 그 값어치를 되게 크게 평가해 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재밌죠, 사실.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는데 사람들이 런디스타운 사장님이라고 알아보는 그러면 런디스타운 사장님이 뮤지션인 건 알았는데 요즘 내 앞에서 공연을 하네? 그럼 그 사람은 제 팬이 될 수밖에 없죠. 딱 무조건 네. 그래서 충성심이 쌓여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도 맞고 막 그런 것들을 정립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맞는데 저도 그게 아직 잘 안 되거든요. 네. 제 눈에는 워낙에 잘하셔.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은데 그 한마디로 정의하는 게 한마디로 정리는 진짜 무조건 하긴 해요. 이거 이제 8분짜리 영상인데 예술가의 비즈니스 마지막 에피소드예요. 여기 보시면 어글리밤, 뭐 런디스타운, 아까 말씀드렸던 미드타운 스쿼드, 허슬러, 본부야 이렇게 5개를 쫙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요거를 보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브랜드를 한 줄로 설명하고 당연히 다 서사가 있고 기획 배경이 있고 무조건. 과정이 있고 BM도 있고 그럴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배우고 싶었어요. 찾아뵙게 된 이유도 이런 걸 배우기 위해. 저는 사실 경험이 엄청 많은 사람은 아니고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가게를 열고도 막 주변에 능력자들이 이렇게 붙어서 머릿속에 상상하던 걸 그냥 앉아서 입으로만 표현해서 이 사람들이 하게끔 만드는 걸 되게 잘하는 사람.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의 어떤 리더십이나 신뢰도나 카리스마 같은 게 이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그것도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 매장 이전을 준비를 아예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고민 단계에 있는데 그 제주도에 있을 때 같이 일했던 총괄 셰프 형님이랑 바텐더로 있던 친구랑 셋이 모여서 브랜드를 하나 더 만들어 보자. 이 기획도 있고 선일 그대로를 들어가서 그대로 브랜딩 가지만 여기에 추가 요소들을 조금 넣어볼까. 근데 여기서 고민은 자꾸 이 카페라는 이름을 걸고 뭔가 새로운 걸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 같다.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선일이라는 이름을 직관적으로 2대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은 최대한 많이 보여줘야 되니 요리도 하고 바텐더도 있으니까 술도 만들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치지 않는 적당한 선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 보자. 지금 요거 얘기를 하는 중이고 서울은 못 갈 것 같고 대구가 적당할 것 같지 않나. 제가 본 서울은 이기기가 쉽지 않겠다. 크루가 완전히 형성돼 있지 않은 이상.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사정학개론 아세요? 오늘 잘 모르는 거. 그거 제가 좋아하는 말이 나오는데 뭐냐면 사업은 혁명을 할지 반란을 할지 정해야 된다. 혁명은 이제 서울에서 하는 그 혁명이라 하잖아요. 바로 이제 막 뭐가 바뀌어버리고 트렌드가 바뀌어버리고 예를 들면 런던 베이글 뮤지엄 같은 게 딱 떠가지고 사람들 줄 이만큼 세우고 2호점 바로 제주도에 때려버리고 맞아. 그런 게 혁명인 것 같고 반란은 이제 변방에서 시작한 지방에서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입소문 타가지고 막 서울에서 찾아오고 그러다가 지점을 이제 제주도에 내고 서울에 내고 이런 거. 근데 저는 어쨌든 시작을 지방에서 했으니까 혁명을 못하고 반란을 해야 되잖아요. 반란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이 지역에서 세를 넓혀가는 게
참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유명한 브랜드인데 알고 보니까 본점이 뭐 문경이야. 맞아. 알고 보니까 본점이 청주야. 이러면 되게 멋있거든요. 맞아요. 마케팅에 대한 뭐 방법론이나 이런 거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뭐 그런 말 했어요. 너가 뭘 하고 싶다. 그럼 100번 해라. 한 번은 성공할 것이다. 근데 맞는 근데 얘기. 작년에 제가 이제 마케팅을 직접 배웠어요. 서울 가서. 그분도 그냥 똑같은 말 한 거예요. 콘텐츠를 성공시키고 싶으면 잘 기획해서 그냥 일단 릴리즈 해라. 근데 그거 안 되면 다음 거 만들어라. 그냥 터질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사실 누가 몰라. 근데 그게 방법이라는 거죠. 저는 다행히 예술가의 비즈니스라는 콘텐츠를 처음 제대로 기획을 해서 대박까지는 아니고 약간 소소하게 구독자분들이나 팔로워분들이 모인 상황이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티스토리 같은 걸로 진짜 모르는 사람 댓글 막 이만큼씩 달리고 재밌는데 선생님도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콘텐츠화 시켜서 선일이라는 브랜드의 정렬을 쫙 만들게 되면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미지하고 아이덴티티는 굉장히 잘 쌓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금 더 러프하게 풀어낼까, 가깝게 풀어낼까, 아니면 반대로 어떻게 조금 더 진중하게 풀어낼까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저는 요새는 많이 안 보는데 되게 관심 있게 봤던 브랜드가 카멜. 카멜 사장님은 사실 퍼스널 마케팅의 최고봉에 있죠. 지금 현재 자기가 맨 앞에 서서 매장을 뭐 원래 잘 되는 곳이었지만 자기가 제가 말한 단어로 말하자면은 쇼맨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앞에 나오고 그 사람의 매력도가 엄청 상승하면서 급성장을 더했잖아요. 이미 잘 되고 있긴 하지만 저런 모습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쉬운 방법 아닐까. 내 브랜드를 이 사람들한테 진중하게 소개시킬 기회도 분명히 있을 거고, 내가 장난을 치고 있지만 사무실이나 이런 배경에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진중한 모습일 거고.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은 뭐 매장을 운영하거나 브랜드를 운영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퍼스널 브랜딩 하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카멜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최근에 올린 콘텐츠 중에 그 런던 베이글 뮤지엄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류라는 사람이 팔로워가 엄청 많은 건 아닌데 팔로워가 7.4만인데 게시물이 7,532개거든요. 그러니까 게시물 엄청 쌓아놓고 거기에서 계속 자기 메시지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게 런베미 때문에 류가 유명해진 게 아니라 류가 있어서 런베미가 유명해지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 청주에는 이런 분이 계세요. 요 분이 계시거든요. 본 적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론 이분이 청주에서 여러 개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동네 간 사람들 임대장, 하이클럽, 둘리프차, 동네집 이런 브랜드를 하고 계시는. 같이 병행하면은 사실 시너지가 굉장히 더 나는 것 같아요. 요새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분도 그냥 신기하고 노포스러운 전국 맛집 이야기하면서 이제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조예가 깊으시니까. 또 그런 쇼를 해야 되는데 막상 또 하자니 잘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마케터들이 말하는 거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이슈화가 되면 일단 이득이다. 그리고 이제 릴스 조회수 많이 터지고 이런 거는 사실 댓글창 이런 거 보면 다 싸우고 있잖아. 그 싸우면서 거기서 감정 소비하는 와중에 조회수는 계속 유지되는 거고. 제가 진짜 신기했던 릴스 전략 중에 하나가 일부러 오타를 내거나 맞춤법을 틀리거나 뭐 예를 들어서 5가지 정보를 준다 했는데 한 가지가 아예 틀린 정보거나 댓글이 달리고 알고리즘을 태우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그런 게 너무 그렇지 않나? 짜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써요. 댓글 달면 정보를 보내준다. 왜냐면 인스타그램에는 첨부 파일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없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쓰는데, 제가 실제로 보내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 프로그램이 있어요 또? 네. 근데 이것도 인스타그램에서 허용한 프로그램이냐 허용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냐 이런 게 있대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허용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 메시지가 오면 자동으로 보내주는 거야? 네. 제가 이 트리거를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거요. 매니챗. 근데 이게 메모해도 되나요? 네. 매니챗? 저렴하지 않아요. 얼마 정도? 한 달에 25달러입니다. 한 3만 원 정도? 그래서 이걸로 좀 초반에 많이 뽕을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성장할 수 있는 거는 뭐 정보를 주거나 재미를 주거나, 근데 재미를 주는 건 구독 전환율이 낮아요. 하하 웃고 말고 넘어가고. 저도 까사미야 들어가서 하하 웃고 맞죠. 구독은 안 하지. 웃기긴 진짜 웃겨. 근데 이제 정보를 주는 게 막 뭐 확산되는 속도는 느릴지라도 전환율이나 어떤 팬을 모으는 거는 훨씬 빠르죠. 확실히 내가 얻을 게 있어야 네, 구독을 누르니까.
그러니까 그 마케팅, 브랜딩 다 배울 때도 하나예요. 내가 이 사람들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내가 저 사람들한테 도움이 어떻게 될 건가. 네. 그것만 고민하면은 성장하는 거는 그냥 맥락은 다 비슷하네. 그러니까 뭐 음식 하나 팔 때도 얼마나 만족감을 줄 그죠. 거냐. 공간을 이용할 때도 만족감을.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해소가 다 되는 느낌이네. 그러니까 거의 맥락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이전 계획이 있는데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본점을 버리고 간다? 이거는 자기는 조금 아깝다. 나는 옛날엔 그런 생각을 했지만 나는 전혀 아깝지 않다. 왜냐면 공간이 주는 힘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그 브랜드가 만들어내는 공간의 그 힘은 내가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브랜드가 되었냐, 그냥 장사하는 가게가 되었냐 해서 차이인데 나는 브랜드가 됐다고 생각해서 이 브랜드가 어딜 가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도 분명 매력도를 처음 신규 브랜드보다는 좀 더 매력적으로 쉽게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나는 이동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리고 문경이 본점이었던 건 사라지지 않는다. 공간은 사라지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분명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 아쉬움은 새로운 곳에서 채워주면 된다고. 이제 근데 사실 이 장사나 사업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소비자 입장이죠. 너 아깝다. 막 가지 마라. 막 술 이만큼 취하고 막 하소연하다. 또 내 마음속에는 이미 정리가 됐고 정의가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점에 한 번쯤은 고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에 대해서 와서 이것도 물어봐야겠다. 근데 사실 뭐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입장은 안 되지만 대표가 맞다면 의사결정을 이미 내려놓고 시작한 거라면은 그건 사실 바꿀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공간의 헤리티지 1호점이라는 미국 여행 가면 뭐 스타벅스 1호점, 뭐 우리가 아는 브랜드 1호점 이런 것들 막 그 명소처럼 가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있을 때 이점도 있지만 그냥 지금 빠르게 성장이 필요한 브랜드한테 뭐 의사결정이 이미 되었다면 사실 그거를 존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냅두는 거 고민했는데 사실 리스크가 조금 발생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실과 득을 자꾸 따질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뭐 물론 장인 정신에 의거하여 봤을 때 있는 게 상당수 이점이 있을 테지만 현재 봤을 때 이걸 갖고 있음으로써 성장에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버려야겠다. 그리고 이 버린 이유를 정말 깔끔히 잘 설명해 주자. 에 대한 이제 선택을 했죠 이제. 근데 자꾸 막 뜯어 말리니까 다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뜯어 말리시는 분한테 운영을 그 얘기 했어요. 안 한다죠.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저는 예전에는 막 청주의 대표이고 싶고 그랬거든요. 되게 욕심이 많고 열등감도 있다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친구가 저한테 너는 청주의 대표가 아니라 지역의 대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별 차이 없는 말 같지만 이게 시장이 내가 청주로 제한할 것이냐 아니면 전국으로 아니면 혹은 세계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서울에다가도 뭘 팔 수 있고 일본에다가도 뭘 팔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자꾸 청주 대표 하면 청주에 파는 걸로 만족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즈니스를 청주에서 하고 있지만 서울로 강의를 가거나 제주도에서 뭐 팝업을 하거나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이제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현님도 문경에 본사가 있지만 막 외부랑 어떤 기회가 생기려면은 반드시 어떤 미디어 콘텐츠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오프라인 같은 것도 좀 같이 나가보면 좋지 않을까. 제가 최근에 서울에서 그 로컬 브랜드들 전시를 하더라고요. 네. 성심당이 맨 앞에 있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건 아니고 그냥 브랜드 전시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이제 나중에 선일이랑 어글리밤이랑 같이 또 들어가. 너무 좋죠. 네, 그림이 딱 예쁘죠. 이때 오늘 있었던 이런 사진 같은 거 하나 걸어 무조건 해야 되죠. 서울은 이제 로컬 단위를 동별로 하잖아요. 맞아요. 너무 크니까. 성수교과서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이제 레퍼런스 많이 삼던 곳인데 성수 교과서. 네. 요 분이거든요. 팔로워도 11.3만이에요. 성수동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참 멋있는 계정이죠. 그렇게 보면 알겠는데 왜 나는 안 할까에 대한 고민. 이렇게 플랫폼이 좋은 것들이 많고 이제 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선일이라는 회사에서는 문경을 그냥 다 다뤄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좁게 생각해서 웹진과 매거진을 만들어 볼까에 대한 생각을 기획을 하는 중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조금 더 러프하게 그냥 뭐 진짜 유튜브나 쇼츠 폼이나 릴스로 만들어서 반응을 보고 그걸 좀 장편으로도 그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뭔가 자꾸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욕심. 매거진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카페 계정에도 올렸었는데 여기다 카르메르도라는 삿포로 카페예요. 외딴 골목에 있는 6층 건물인데 6층 오니까 입구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혼자 전용 다방. 이렇게 1인 그런 거. 여기랑도 상당히 뭔가 비슷한 느낌. 여기가 되게 좁아요. 거의 여기에 4분의 1 정도? 한 번에 손님이 20명 이상 못 들어가요. 15명? 근데 직원이 3명이나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이게 비즈니스가 이루어질까? 이제 한국에 와서 여기 검색해보니까 매거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매거진이 또 수익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메뉴판이나 이런 게 상당히 뭔가 그런 느낌이 났어. 정렬이 돼 있고. 그리고 대만에는 소일자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소일자? 네, 너무 한국에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메일도 보내보고 했는데 그때 뭐 제가 역량이 안 돼서 사실 그냥 시도해 본 거라 답장이 안 오긴 했는데 저는 그런 거 가져오는 것도 되게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도. 예를 들면 노커피에서 제가 연구를 많이 받을 때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의 어떤 회사가 노커피랑 컨택을 해서 그걸 서울로 이제 압구정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 회사 대표님을 나중에 멘토링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연결을 하는 거냐. 나는 대만인 소일자를 가져오고 싶은데 그 소일자도 노커피처럼 소품을 판매를 하고 밀크티랑 커피 같은 것도 카페에서 판매를 하고 매거진을 만들어요. 네. 그거를 너무 약간 일본에 이제 뽀빠이라는 매거진 있잖아요. 그런 매거진을 만드는데 그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끝나고 저기 책 몇 권 보여드릴게요. 일본에는 키사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좀 오래된 카페나 술집 같은 걸 키사라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한 가게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자리마다 있는 한 장짜리 매거진을 만든대요. 거기서 직접 디자인해서 출력도 직접 한대요. 색깔이 막 엄청 다양한 게 아니라 쭉 프린팅 할 수 있는? 근데 제가 그거를 이미지로는 못 봤는데 굉장히 매력적인데. 어떤 이미지가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모르긴 몰라도 약간 그냥 이 정도면 어떨까. 이게 시몬스 테라스에 있는 건데 한 장씩 떼가는 거예요. 근데 딱 깔끔하니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다가 뭐 브랜드 메시지나 이번 달에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을 딱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 이것만 찍어도 돼. 네. 이천 시몬스 테라스에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구글 폼을 읽으면서부터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저랑 이제 음악하는 친한 동생이 어떤 문경 카페를 되게 고맙다고 좋다고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 친구 아세요? 그래. 완전 마필씨. 맞아요. 아세요? 저랑 친하죠. 아 진짜요? 아니 그분이 한번 카페를 왔었어요. 네. 어떻게 하다가 인스타를 구경했는데 음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해 제가 4월 달에 그 에이프릴 마켓이라고 이제 저희 카페 옆에 조그만한 골목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프리마켓을 열어야겠다 했는데 저는 무조건 마켓을 열면 공연 섹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와주실 의향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너무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섭외를 했죠. 그래서 공연도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그날 분위기가 엄청 좋았어요. 되게 신기하네요. 그죠? 맞아, 청주 분이죠. 학교를 청주에서 나와서 충북 때. 그래서 저랑 크루 활동도 같이 하고. 맞아. 그래갖고 그 이후에 문경에 어떤 행사 있을 때 또 섭외가 돼갖고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고 막 이랬었거든. 이거였어요. 이게 그날 포스터고 이렇게 마켓을 이렇게 열어갖고 이쪽 안쪽이 공연장으로 제가 막 뚝딱뚝딱 옆에 있는 나무들 모아갖고 그날 밤에 그냥 막 만들었던 거고 이렇게 열었던 거예요. 이게 근데 저는 충주 분들이랑도 교류를 많이 하거든요. 청주 크리에이터 하시면은 충주 관악골 이상창 세상상에 이상창 대표님이랑도 교류를 되게 많이 하고 그 안에 그 관악골이랑 세상상에 그 충주 크리에이터 분들이 움직이는데 음향이랑 촬영 다 하는 분이 저랑도 같이 해요. 그 최근에 이상창 대표님 글 올린 거 보니까 자기랑 이제 처음에 관악골을 시작했던 사람들 다 건물주 만들었다는데요? 맞나? 그래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엄청 대단하시죠. 그죠. 진짜 관악골에 처음 들어간 세상상에도 그분이 원래 연구원 쪽에 있었다 했는가 이런 지원 사업을 만들어내는 쪽에 일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남들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지 않았나. 이거 반칙 아니에요? 반칙이긴 한데. 근데 그거를 혼자 독식하면 그래 니 먹고 잘 살아였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고 자기 가게 매장에 일하러 왔던 사람들의 꿈이라고 하는 그런 매장 열기. 바로 옆 가게 진짜 이만큼 텀 두고 열어도
다 도와주시고. 저도 잘은 모르는데 그냥 멀리서 봐도 크레딧을 나눈다는 게 맞아요. 그냥 딱 보여요. 되게 괜찮고 멋진 분입니다. 재밌네요. 어떻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 나중에 공연 있으면 저랑 마필 같이 섭외. 너무 좋아요. 저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카인도커에서 할 거거든요. 아, 그때 또 오시면은 굉장히 또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공연 아니더라도 조만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얘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